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KR 크레딧 토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당사의 주요 신용평가 활동과 마켓 FAQ 등을 주기적으로 소개해드리는 영상 서비스입니다. 모쪼록 시장 관계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 많은 이용과 애청 바라겠습니다. 진행은 저 IS 실장 송태준과 염재여 책임연구원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염재여 연구원, 최근에 있었던 웨이팅 액션 중에서 특징적인 것이 있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주부터 이번까지 등급 액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HK 이노엔과 한국콜마의 등급 상향이 있었고요. 한온시스템의 등급 하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급 전망이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변화한 업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HD현대와 OCI, M캐피탈, 동국제강의 경우 등급 전망이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변경되었고요. 롯데손해보험은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업체들 변화가 있었네요. 그럼 여기서 이 중에서 특히 시장 관심도가 높았던 액션들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까 하는데요. 먼저 한온시스템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부정적 등급 전망이 부여된 지 2년 경과 후에 지금 등급이 실제로 하향 조정이 되었는데요. 커멘트를 보니까 당분간 재무구조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추가로 등급이 하방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인지요? 네, 한온시스템의 경우 2년 전에 부정적 등급점만 부여 당시에는 저희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영업실적 저하 그리고 과중한 차입부담 감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당시에 하향 변동 요인으로 재무안정성 지표인 차입금 의존도와 순차입금 EBITDA 지표를 모니터링 지표로 제시를 했었고요. 그 이듬해인 작년에는 재무지표 여전히 부진한 수준을 나타냈지만 완성차 수요 회복세와 영업현금 흐름 확대 수준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저희 올해 정기평가에서는 수익성이 2019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한 점, 그리고 단기간 내 유의미한 재무안정성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감안해서 등급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실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코멘트에서 당분간 재무안정성 크게 개선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성 저하와 투자 부담, 배당 지급 부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추가적인 등급 하향의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습니다. 순차입금 EBITDA 지표 저희 등급 변동 요인 지표가요. 현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은 2.5배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중기적으로는 양호한 현금 흐름 창출력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재무 안정성 개선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1년 전에 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변경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안정적 전망을 회복한 롯데손해보험은 어떤지요? 네, 롯데손해보험은 작년 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변경될 당시에 대체 투자자산 손실 발생에 따른 수익성 저하 그리고 자본 적성성 관리 부담 증가 같은 요인들이 반영이 되었는데요. 2021년 작년 결산 실적을 보니까요. 보험 영업수지와 투자손익이 모두 개선되면서 수익성이 회복되었고 또 자본관리 부담은 여전히 존재하긴 하지만 자본성 증권 발행을 통해서 RBC 비율 방어와 킥스 비율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해서 올해 등급 전망이 다시 안정적으로 원복이 되었습니다. 네, 실제로 롯데손해보험 보니까 그 2020년 저점으로 RBC 비율이 많이 올라왔네요. 당사가 제시한 하향 변동 요인인 RBC 비율 150% 미만, 여기서도 많이 멀어진 느낌입니다.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되고요. 그럼 다음으로 리서치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지난주에 특히 주목할 만한 리포트나 세미나가 있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어제자로 나온 저금리의 역습 1편과 2편 리포트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저희 금융본부 황보창 수석연구원이 작성해 주신 기준금리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해당 리포트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당시와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비교하면서 저금리와 완화적 통화정책이 야기한 버블로 인한 부실 위험에 대해 경고하였습니다. 작년부터 한국은행이 미국보다 먼저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등 금리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다행이지만 금리 인상의 속도와 폭이 너무 느리고 점진적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 리포트 읽어봤거든요. 근데 이 리포트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이 적정 기준금리 수준을 작년 말 기준 4.8%로 제시했던 부분인데요.
사실 저희 우리나라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준금리 연달아 인상돼서 지금 현재 1.75% 수준을 나타내는 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리포트에서 제시한 4.8%와는 현저한 격차가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파격적인 주장으로 들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리포트에 따르면요, 이 수치는 테일러 준칙을 적용해서 산출한 결과라고 하고요. 현 시점을 기준으로 상당폭의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과거 데이터와 다양한 논문 자료를 바탕으로 근거를 제시한 주장인 만큼 자세한 내용은 직접 리포트 읽어보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번 주에 현대기아차 전기차 시대 전략과 관련된 웹캐스트도 진행되었네요. 주로 어떤 내용이 다뤄졌죠? 네, 저희 KR 웹캐스트에서는 이번에 전기차 시대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있어서 현대 기아차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리포트 작성한 이주용 수석연구원 직접 초청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먼저 양사의 전기차 사업 현황과 이에 따른 수익성, 재무 안정성 전망 여쭤보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담당 애널은 지금 현대 기아차 수익성과 재무 안정성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네, 수익성의 경우에는 양호한 수준 유지할 것으로 보고 계시고요. 재무 안정성의 경우 높은 투자 부담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수준에서 관리 가능할 것이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와의 사업 역량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기아에 대해서 강화된 사업 경쟁력 그리고 우수한 재무 역량의 유지 여부를 지켜보아야 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외에도 신용카드사 정기평가 결과 정리한 리포트도 나왔죠? 네, 가맹점 수수료가 추가 인하되면서 신용카드사 실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이번 2021년 결산 실적을 반영한 정기평가 결과 저희는 7개 신용카드사의 등급을 모두 유지하였고요. 또 업황에 대한 견해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했습니다. 1분기까지의 실적은 양호한 수준이었지만 2분기 이후에는 이자 비용률 상승과 인터넷 전문은행들의 중저신용자 시장 진입 확대에 따른 영향을 보아야 한다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지난주와 이번 주 시장에서 접수된 질문들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마켓 FAQ들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워낙 매크로 이슈가 부각되다 보니까 크레딧 이슈는 상대적으로 뒷전에 밀려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제 정기평가 하이 시즌에 돌입한 만큼 시장에서는 등급 방향성과 관련된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현재 가장 관심도가 높은 그룹은 롯데와 SK그룹입니다. 네, 롯데그룹 역시 여전히 관심이 많은 그룹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롯데그룹과 관련해서는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네, 롯데그룹의 경우 올해 2월 롯데쇼핑의 등급이 하향되었는데요. 저희가 당시 작성했던 코멘트에서 롯데쇼핑의 등급 하락만으로 그룹의 계열통합신용도가 하락하지는 않는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롯데케미칼과 호텔 롯데의 실적이 저하된 만큼 양사의 실적과 계열통합신용도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은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 현업본부에서 조만간 코멘트를 추가로 내서 의견을 좀 밝힐 예정이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SK그룹 말씀하셨죠?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공격적인 투자 정책으로 인해서 예전부터 관심도가 매우 높았던 그룹입니다. 주로 어떤 계열사들이 언급되었을까요? 네, 우선 SK 에코플랜트의 경우에는요, 환경 관련 신사업 투자를 확대하고 있죠. 그리고 SK ENS, 수소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사업 영역 확장하고 있고요. SK 지오센트릭, 지금 업황이 저하된 가운데 고부가 가치 시설 투자 부담이 이어지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이런 업체들에 대한 지금 시장의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적극적인 투자의 경우에는 물론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와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대규모 재무부담 증가를 수반하기 때문에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시장 관심도가 높은 세 개사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리자면 SK 에코플랜트와 SK 지오센트릭은 이미 결산 실적을 반영한 정기평가를 통해서 등급이 유지된 상황이고요. SK ENS는 작년 초에 저희가 이미 등급을 한 차례 하향한 상황에서 최근에는 이익 창출력이 우수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서 당장 신용도의 하방 압력은 높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질문, 마켓에서 들어온 질문들 공유 드리면요. 최근 경기 성장률 둔화와 고물가 기조 지속으로 인해서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우호적 및 비우호적으로 업황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무엇인지 질문이 있었고요. 이 외에도 ESG 요소의 신용평가 등급 반영에 대한 질의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시장의 궁금점에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KR 크레딧 토크 첫 방송분을 마치겠습니다. 영상 관련된 파일은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보실 수 있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저희 ISC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번에 보다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